투 많이 보셨죠? 네, 아무튼 이번에 또 뭐 책도 훌륭한 거 잘 나왔고 그거 자랑하기 앞서서 그래도 이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았는데요. 자, 면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필기가 어려워요, 면접이 어려워요? 면접이요. 거짓말입니다. 네. 필기 합격률은 38%, 4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난 통과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국사가 좀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예, 상당히 어려웠어요. 면접 합격률은 역대로 얼마인지 아세요? 예, 50%가 좀 넘어요. 60%까지는 안 가고 이제 뭐 한 52, 48에서 52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게 되면 면접이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더 어렵게 생각하느냐? 면접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또 외국어로 다 달달달달 외워야만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어려운 거예요. 면접은요,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면접에 여러분들 혹시 채점, 그 배점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다소곳하게 앉아서 계속 웃고만 있어도 45점은 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3년 전에 우리 학생의 실화예요, 실화. 옛날에는 중국어 하나만 가지고 물어봤어요. 면접을. 그런데 3년 전부터 한국어가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한국어의 비중이 거의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4.5 대 5.5. 한국어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사실 이 면접은 그 우리 한족 분들이 있죠, 원어민들. 원래 그분들이 더 힘들어 했었어요. 왜? 한국말로 잘 표현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한국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주 키가 작고 젊고 귀여운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랑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한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발표를 할 때 한국말로 발표를 못해요. 문장을 못 만드는 거야. 문장을. 그래서 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국어로 밖에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중국어로만 할게요. 한국어 나중에 연습해서 할게요. 결국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장에 딱 갔는데 첫 문제가 꼭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그러잖아요. 한국어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씩 웃기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면접관이 또 다른 걸 물었는데 이번에도 한국어로 물었어요. 아무 얘기 못하고 계속 그냥 묵묵부답하니까 8문제까지 물어봤습니다. 8문제를 물었는데 한 문제도 대답을 못했어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학생이 48점 맞고 떨어졌어요. 아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 성실성, 예의 뭐 이런 거 있죠. 특정 항목에. 그게 20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게 50점까지 주는 거예요. 거의 50점. 그러니까 자세 연습 많이 하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최소 45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상이 차갑고 날카롭고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안경으로 커버할 수 있고, 그죠? 머리 고데 웨이브로 커버할 수 있고 다 커버돼요. 화장으로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자세는 일단 이제 그 외모라든가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앉는 자세, 그 다음에 나갈 때 인사하는 거. 어떠한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한 거예요. 면접관하고. 그리고 막 면접관도 웃어주고 막 그래. 기분이 좋았나 봐. 그리고 나갈 때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떨어졌어요. 당연한 건 아닌데 지도 긴가민가 했어요. 설마 떨어지겠나. 대답 잘하고 그 사람도 웃어주고 그 사람들도 막 즐겁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갈 때 문 닫고 나갈 때 얼핏 봤더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조심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43에서 45는 그냥 맞아요. 남자들 다리 벌리기 없기. 여자들
저기 그 스튜어디스 그 복장 있죠?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 복장이. 쪽진 거 있죠? 이러한 것들 하면 안 좋아요. 경험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스튜어디스 그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예.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개량 항복. 예, 그러한 것들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제 정장 입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 능력. 그다음에 국가관과 사명감. 기본법에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예의. 예, 품성. 요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저기. 정확성과 논리성. 근데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돼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돼요. 전문적 지식이다라고 하면 뭐를 부를 것 같아요? 전문적 지식. 거의 100% 전문적 지식은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 지금 서론까지 이제 등재됐으니까 13개. 자연유산이 하나. 그 다음에 바로 기록유산이 16개. 그리고 무형유산이 20개. 토탈 50개입니다. 이 중에 랜덤이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처음 시험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면접 처음. 거의 다 이제 처음이네요. 면접은요. 토요일과 일요일 나누어서 이 시험 보는 거 알죠? 근데 어느 날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유불리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게 되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1교시 걸리는 사람은 유리한 점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풀어줘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때 우리 눈 왔었거든요. 지금 눈 내리는데 지금 감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예,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줘요. 왜? 첫 봤다니까 얼마나 애들이 긴장하겠어요. 그러한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갈수록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오후 2시 때 시험 보는 아이들이 제일 최악이에요. 굉장히 피곤해요. 이럴 때 만약에 문장을 길게 대답을 하죠. 떨어져요. 절대 유네스코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교재 보면 알겠지만 희한하리 많지 어때 그 문장 줄수가 거의 비슷하죠. 일부러 맞춰놓은 거예요. 일부러 3, 40초 정도의 분량으로. 면접관들은요 40초 이상 넘어가면 뒤에 있는 거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요. 그냥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졸라 열받아. 짜증나. 그지? 내가 뭐 잘못 답했나? 뭐 이러한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일까요? 뒤에 시험 볼수록 좋은 거. 애들 시험 끝나면 카톡에 다 올려요. 시험 문제. 그럼 뭘 할 수 있죠? 문제 나왔던 거 똑같이 안 나옵니다. 유네스코 불국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토요일 나왔던 게 일요일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유형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포가 모르죠. 유네스코 하나 물었구나. 국가관 물었구나. 그제? 그다음에 돌발 상황 물었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보는 아이들은 그거를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죠? 예, 그러한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거의 상쇄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 보는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다. 예, 일단 그런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면접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외국어로, 이거는 무조건 외국어로만 나와요. 거의 98%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해야 되는 거야. 이 50개 중국어로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절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문장을 외우는 사람하고 단어를 외우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하냐면 단어를 외우는 사람이 유리해요. 문장은요,
이미 머릿속에 A 쭉 나가요. 딱 그리고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는 거야. 그런데 막상 그러면 저기 매사냥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첫 말문 스타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장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러나 매사냥은 자 여러분들 매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매사냥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중국어로 얘기해요. 매를 이용하여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기술로서 고대부터 전해져 온 그러한 어떤 사냥 기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사냥 몇 년도에 지정되었으며 그죠? 매사냥은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단어 매, 사냥, 고대 그죠? 공동 등재 그 다음에 몇 년도 등재 이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일단 매사냥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때? 아무거나 먼저 얘기하면 되잖아. 매를 이용한 사냥 기법? 그게 먼저 나와도 되고 단어를 외웠으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혹은 우리나라 고대부터 있었던 전통 사냥 기법으로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러면 몇 마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으로 외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교재에는 모든 유네스코 지정 항목에 대한 도표가 다 돼 있죠. 정리. 도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문장도 있고. 그래서 그 도표를 통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외우고 그 단어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장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대답하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이제 뿌려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외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2,000권이 팔립니다. 그 똑같이 이 책을 달달달 외우면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대답을 계속할 거 아니야 몇 명이. 그러면 첫 번째 말한 사람은 유리하고 뒤에 나온 사람 점수 안 주죠. 획일적인 공부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을 참조하되 거기 밑에 편에 있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만의 그 문장 순서를 만들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0점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게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정확성, 논리성이 왜 나오냐면요. 다른 시중의 교재 보세요. 문장이 이만해요. 많은 걸 대답해야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걸 대답하게 되면요. 왔다 갔다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논리성이 약해요. 자, 해인사 장정판전은 가장 과학적 구조로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과학적 우수성이 인정되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이잖아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연도에 지정되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성은 뭘까요? 자, 불국사에 있는 국보문화재 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이제 불국사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다면 국보 20호 다보탑이 있고 21호 석가탑이 있습니다. 22호 연화교 칠보교가 있고 23호 바로 대궁교 청운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6호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번호를 얘기 안 한 게 더 좋다는 거야. 아미타열의 좌상은 27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럴 때 바로 자기가 모르는 거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숫자를. 그런데 알면 확실하게 얘기하면 가산점이 붙겠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특정 항목 4가지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바로 이 정확성과 논리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유네스코와 관련되어 이 사람이 정말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명확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부석사 무량수전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목조 건물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점수 못 받아요, 그거. 그거는 동정사 극락전이었죠. 그냥 그럴 때 그런 걸 모르겠으면 그냥 고려시대 목조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50개를 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문장 자체를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교재 보게 되면 이런 그 뭐 국보 몇 호, 그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외워. 그런데 필기시험 볼 때도 헷갈리는데 면접으로 말로 할 때 그 숫자가 제대로 나오겠냐고. 나한테 필기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거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1999년 국보 303으로 지정된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모르죠. 그죠? 그런 걸 알 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물론 그 1999년에 국보 303으로 지정된 거 이런 거는 면접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대답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근데 이러한 시험 문제는 있습니다. 2015년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하여 소개 좀 해보세요. 백제 문화 유적지 세계. 네. 그래서 바로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 8곳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대해서 말해보세요잖아. 소개해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말해보세요가 틀려요? 2019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뭐를 물었어요? 물음 자체가 뭐예요? 그 9개 서원이 뭐냐? 그걸 물은 거죠. 소개해보세요라고 하면 네, 서원은 바로 조선시대 바로 지방 사립학교로서 선현들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담당하던 그러한 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이후 47개의 서원이 남아있는데 그중 유교 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된 9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걸로 끝이냐? 여러분들 세계 문화유산 이거 있죠. 등재된 서원을 말해보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도남 서원이 있고요. 지역을 얘기해도 되는데 지역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역은 빼도 돼요. 서원을 물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뭣도 모르고 정읍에 도남 서원하고요. 이러면 점수가 안 가죠. 논산에 도남서원이 있으니까 그냥 도남서원이 있고요.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람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남계서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괜히 아는 척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러한 거 유의로 하고 그리고 요거는 50점짜리 국가관은 정해져 있어요. 태극기를 소개하라. 자, 태극기는 2개예요. 태극기의 역사와 태극기의 문양. 그 다음에 애국가는 어때요? 가사. 어느 가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지 아세요? 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들려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 한 학생이 앞에 있는 질문을 듣고 합격을 했어요. 앞에 있는 질문이 종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 그래서 종묘 물어보네? 그래서 종묘 공부해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못 부르게 해요. 근데 가사를 외워야죠. 여러분들 막상 가사 내보세요라고 하면 잘 안 나와요. 다 우리 노래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그 다음에 저기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관광 가이드의 자질. 이게 중요한데 한국 관광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쪽 문제는 외국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국어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 관광 산업의 문제점은 바로 관광 수지? 적자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좋은 관광지를 개발해서 국내에 널리 홍보시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바로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대처하는 거. 그리고 돌발 상황. 뭐죠? 예. 자, 갑자기 여행 도중에 심정지가 왔다. 여행객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항공기에 지금 이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항공기에 이륙이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항공사랑 뭐 다 좋은 얘기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가 빠졌죠.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이유를 찾아야지. 가해두면. 그래서 왜 고장인지, 바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를 알아야 관광객들에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나와 하는 거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있어요. 여행사한테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 다음, 항공사를 미리 했잖아요, 아까. 어디? 그 후속타에 예약되어 있는 것들. 숙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식당 가장 중요하죠. 잘못하면 밥 못 먹는데? 예, 그러한 거 대처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걸로 공부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게 되면 관광 상식이 있죠. 그 관광 상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광에 관련된 상식적인 문제, 뭐 관광 두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묻죠. 빨간 모자, 즉 움직이는 뭐 관광 안내소 이러한 거 다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다 어디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해봤을 때 관광 상식에 관련된 내용들, 한국 테마여행 백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 유니크밸리, 유니크밸 저기 20인가? 뭐 그거 있죠. 이런 게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수시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구석구석 나누미가 뭔지 이러한 것들. 혹시 웰니스 관광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웰빙과 해피니스의 합성으로서. 그 다음에 이번에 분명히 시험에 나올 텐데 무장애 관광이란 무엇인가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바로 이제 문화관광 관광공사에서 또한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애 관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느냐? 예, 용인 민속촌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무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남녀노소 구별을 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무장애 관광이라고 한다. 예, 그런 것도 이제 관광 상식인데 제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 그 어떠한 의미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제 위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게 되면 지역은 하나씩 물을 수 있어요. 제주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세요. 그죠? 강원도 혹은 뭐 속초에 대해서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의 여러 관광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산, 공원, 시장, 그제? 그 다음에 이제 궁궐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쉽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저희들 수업은 화, 수, 금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3번에 진행되어지고요. 화요일은 제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 금은 저기 뒤에 있는 배한군 선생님이 바로 중국어 위주로 수업을 하실 텐데 저 선생님은 또 이제 또 이거 뭐죠? 거의 이제 그 발표 수업을 5주 정도까지는 이론 수업 그다음 우리가 10주 계획이거든요. 나머지 5주는 이제 발표 수업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은 9월 17일 화요일 이때 진행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우리 배 선생님 공개 강의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의 바로 설명회 및 공개 강의를 이제 다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원큐패스 2차 면접 교재 있죠? 그거는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별도로 거기 그 2만 원에 이제 구매해 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10주입니다. 10주. 9월 17일부터 주 3회 10주. 그러면 언제 끝나냐면 11월 22일 금요일 시험 보기 바로 전날. 그때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합격률이 왜 높았었냐면요. 이원화된 수업을 저희들은 많이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어예요. 한국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네스코라든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내용 없이 그거를 외국어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제가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 날은 또 제가 또 수업을 좀 잘해요. 좀 또 핵심도 잘 잡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때를 이제 우리 배양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텐데 웬만하면 거의 중국어로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중국어가 좀 서툴러서 뭐 성조가 이 성조 발음이 어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수업 못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초보적인 이렇게 이제 회화 가능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못 잡아요. 이 사람은 아주 중국어가 유창한데 이쪽은 아니야. 그러면 어느 그룹에 맞힐 줄을 몰라. 그래서 일단 한국어는 제가 담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국어는 거의 웬만하면 저기 배양문 선생님께서 원어로 이제 계속 이제 하시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이제 저랑 배양문 선생님이 이제 투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략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5주면 이론이 다 끝나요. 거의 5주 정도면 이론 정도 이제 충분히 끝낼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5주 동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이 원해요? 발표 수업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앉게끔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는 거.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맨 뒤에 보게 되면 예상 문제나 아니면 또 기출 문제 200제가 있죠. 그죠? 그거는 왜 답이 없는 줄 아세요? 그거는 바로 스터디를 통해서 바로 개개인들이 그 팀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어진 그 내용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팀과 또는 바로 우리 전체 카톡방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체제를 이제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다들 면접에 다 성공하실 거라고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발표 수업을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200제 위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아무거나 50개 중에 하나를 이제 외국어로 발표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30여 개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돌발 상황 생길 거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팀 구성원들끼리 서로 뭐 한 4-5개 만들어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그걸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모레가 벌써 이제 추석 시즌이네요. 그죠?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여기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